안녕하세요. 소니캐스트 이신열입니다. 오늘은 이어폰을 측정을 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되는 기구인 이어 시뮬레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산업표준 이어 시뮬레이터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프에서 그림에서 보면요, 이게 이제 사람의 귀가 되겠죠. 여기 고막이 있고요. 이 바깥쪽을 외이, 이 안쪽을 중이, 이게 달팽이가 있는 부분을 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어 시뮬레이터는 기본적으로 외이와 중이까지 이 사람의 특성을 모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물로 여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녀석은 이제 711 커플러라 그래가지고 80년대 초반에 정의가 된 이어 시뮬레이터가 되고, 이게 재작년에 그라스에서 만든 신형 이어 시뮬레이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어 시뮬레이터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듣는 청각 특성을 모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해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어 시뮬레이터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여기까지를 이어 시뮬레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기준 평면이 되겠고요. 마이크로폰이 여기 안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어 시뮬레이터가 초창기에 개발이 될 때는 보청기를 측정하기 위한 용도로 개발이 되었고요. 보청기가 바로 여기까지 이렇게, 이걸 기준면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까지 그 보청기가 들어오는 구조에서 측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상상하면 잘 알겠지만 보청기는 귀에 굉장히 깊숙하게 이렇게 착용을 하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 보청기 시절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이 8kg 정도까지 음성이 별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8kg 정도까지만 정확하게 측정이 되면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요 이어 시뮬레이터도 8kg 정도까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사실 측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런 이어 시뮬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이어폰을 측정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이렇게 2도 연장관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둥글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한 8.5mm 정도 되는 이렇게 직경이 이 정도인데요. 이 바깥으로 갈수록 점점 커집니다. 왜냐 그러면 사람의 귀가 바깥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삽입을 해서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어떤 스틸 형태로 만들어진 이도 연장관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사람의 귀 한쪽을 모사한 건데요. 이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고무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람의 귀를 모사한 이런 두 가지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고 하면요, 지금 이 이어 시뮬레이터를 초창기에 개발을 할 때는 기준면에 우리가 듣고자 하는 보청기든 이어폰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개발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마이크로폰에서 여기 기준면까지 한 1.2cm 정도 되거든요. 1.2cm가 돼버리면 마이크로폰에서 기준면까지 이렇게 반파 공진, 사인 웨이브를 치면 사인 웨이브가 이렇게 한 사이클이 이렇게 되겠죠. 한 사이클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 반에 되는, 여기 이렇게 되는 이 반파 공진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반파 공진이 생기면 소위 말해서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공진이 뜨게 되는데요. 그게 13.5kg 정도, 13,500Hz 정도 부근에서 이렇게 공진을 갖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어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더 공진 모드가 하나가 더 있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다양한 챔버들이, 소형 챔버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바로 뭘 모사하는 거냐 그러면요, 이 바로 여기 중위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공진까지도 모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공진 모드가 있고요. 여기 이제 중위까지 들어가 가지고 나오는 공진 모드가, 왜냐하면 그 고막이라는 건 그 사이에 위치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모사되어 있는 장치가 바로 이어 시뮬레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 시뮬레이터 특성을 보면요, 그래프가 약간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요. 800Hz 언더까지는 이렇게 평탄하게 가다가 800Hz부터 이렇게 솟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솟는 부분이 바로 이제 중위가 갖고 있는, 고막의 안쪽에 갖고 있는 챔버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부스트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이제
기준면하고 마이크로폰 사이 갖고 있는 이렇게 공진에서 생기는 이렇게 굉장히 큰 피크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그 이어 시뮬레이터에 갖고 있는 뭐 전달 임피던스라고 그래가지고 트랜스퍼 임피던스에 대한 특성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많은 문제를 갖고 있게 됩니다. 어떤 문제냐고 하면요. 우리가 아까 이게 이제 그 반파 공진점이 한 13.5km를 나타내는 지점이거든요. 여기까지 이제 이어폰이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근데 우리가 이어폰을 하면 보통 여기에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장착이 되거든요. 그 옛날에는 여기까지 지금 보청기를 넣어서 실제로 착용하던 시절 때는 이 특성이 크게 이제 문제가 없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장착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쯤 온다 그러면 마이크로폰이 여기 있는데 여기까지 이제 길이가 늘어나게 되겠죠. 길이가 늘어나면 그 늘어나는 만큼 이렇게 그 주파수가 이렇게 파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주파수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을 때 13.5km가 되어 있던 게 보통 보면 2mm, 3mm, 4mm 쭉 늘어날수록 이게 나중에는 뭐 10km, 9km, 8km, 7km, 6km까지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7.5km에서 이제 반파 공진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전파 공진도 뜨게 되고요. 이렇게 착용 깊이에 따라서 전혀 다른 형태의 이렇게 그 피크 지점의 위치가 바뀌게 돼가지고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이게 처음에 이게 이제 13.5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2mm 정도 더 빼면 이제 여기 있던 게 일로 가고요. 5mm가 더 빠지면 더 이제 10km 정도에서 공진이 생기고 그다음에 좀 더 되면 8mm 정도로 가면 뭐 8.5km에서 생기다가 11mm 정도로 빠지면 7.5에서 이렇게 공진점이 빠집니다. 근데 이 자세히 쳐다보면요. 이 공진점의 모양이 점점 이렇게 더 작아지는 Q 값이 이렇게 더 줄어드는 모양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를 하냐 그러면요. 우리가 어떤 이게 TWS 제품이 있는데요. 이게 내가 그 사람 모양에 따라서 이어 팁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착용 깊이가 얼마나 이렇게 깊어지느냐 얕아지느냐에 따라서 주파수 특성들이 다 바뀌게 됐습니다. 피크점들이 높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 이어 팁의 종류라든지 그다음에 착용자의 깊이 또 사람마다 다 이어 커널의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뭐 8km 이상, 9km, 10km에서 절대적으로 어떤 어떤 하나의 기준을 잡는다는 것들은 상당히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람들마다 그 웨이도의 사이즈라든지 모양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사람들이 귀에 맞는 이어팁을 다 대중소로 주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웨이도가 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깊이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깊이 바뀌면 반파 공진이 짧아지기 때문에 이 피크점이 좀 더 이렇게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더 고주파수 형성된다라든지 웨이도가 작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또 깊이에 삽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으로 가서 이렇게 된다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DRAM HD1을 개발할 때는 제일 보편적으로 생각되는 착용감 그러니까 이어팁을 쓴다고 하면 한 중자 정도를 이용을 해서 오는 적절한 깊이에 대해서 이제 착용을 해가지고 하만 타겟 커브에 최대한 맞춰놓은 걸로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게 소자 팁이나 대자 팁일 때는 이렇게 특히 이제 9에서 10km, 11km 이 부분에서는 개개인별로 많이 좀 차이가 발생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서 이렇게 전문적인 이렇게 국제 표준은 이렇게 이어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중국산 싸구려 제품이라든지 이렇게 짝퉁 이렇게 이어 시뮬레이터 사용하게 되면 사실 몇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고 하면요. 일단은 아까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중위에 관련된 이 특성이 들어가 있는 이런 중위 공진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반영이 안 돼 있는 그냥 이렇게 챔버에 그냥 마이크로폰만 이렇게 박혀 있는 이렇게 싸구려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한 특성들이 정확하게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여기에 대한 공진 이런 주파수들이 국제 표준 내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어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그 이어폰을 측정을 하게 되면 굉장히 스피커보다는 훨씬 더 인간의 청각 특성에 가깝게끔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어 시뮬레이터가 갖고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한계점이 뭐냐고 하면 바로 8kHz 이상에서는 사실 정확하게 측정이 좀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개발사 입장에서는 8kHz 이상의 특성을 어떻게 하냐고 하면 가이드라인으로 얘 갖고 있는 한계를 저희들은 어느 정도 알고는 있고요. 가이드라인, 여기서 나오는 값을 가이드라인을 삼아서 설계할 때 반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번에 하만 타겟에 이렇게 맞출 때도 반드시 청감상으로 먼저 들어보는 과정을 첫 번째 하게 돼 있고요. 10kHz 이상도 그렇게 반드시 청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양으로 갈 건지를 정해주고요. 그리고 하만 타겟조차도 기존에 이제 구형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구형 시뮬레이터에서 그 측정을 통해서 나와 있는 값이 최대한 하만 타겟에 맞추게 돼 있지만 10kHz 부분에 같은 경우에는 착용 깊이에 따라서 저희 제품의 착용 깊이에 따라서 청감상으로 달라질 부분들은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실제로 이 값이 우리가 들었을 때 얼마 정도가 적절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한다고 하면 너무 8kHz 이상의 그래프를 기계적으로 이렇게 그래프에 따라서 이렇게 소리를 튜닝을 하게 된다 그러면 고주파 수명이 너무 강하게 들린다든지 실제로 맞지도 않는 어떤 데이터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좀 어느 정도 이 이어 시뮬레이터 갖고 있는 어떤 한계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게 8kHz 이상의 주파수 특성과 그 다음에 THD, 여기 이 값이죠. THD가 이 값을 볼 때는 3kHz 부분의 THD가 볼 때는 이런 어떤 이어 시뮬레이터가 갖고 있는 어떤 이렇게 현재까지 이어 시뮬레이터 갖고 있는 한계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실 때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요즘에 이렇게 인터넷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래프들이 있거든요. 물론 뭐 저희들처럼 전문적인 국제 표준 이어 시뮬레이터를 사용해서 측정하는 그래프는 국내는 거의 없습니다. 다는컨대 거의 없고요. 대부분 이제 일부 몇몇의 어떤 전문 리뷰어 빼고는요, 대부분들이 이제 중국산 이렇게 짝퉁 이어 시뮬레이터라든지 아니면 간이 이어 시뮬레이터라 가지고 그래프를 많이 올리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표준 이어 시뮬레이터라고 하더라도 8kHz 이상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어 시뮬레이터가 갖고 있는 그 표준의 한계 때문에 착용 깊이에 따라서도 아니면 THD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8kHz 이하까지만 정확하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어 시뮬레이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찌 본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어 시뮬레이터가 좀 더 앞으로 좀 더 많이 개선될 여지는 있어 보이고요. 저도 이제 오디오 기기 분과 국내 한국 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IC 단체라든지 세계 표준 단체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만간에 좀 더 하이레즈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이어 시뮬레이터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이런 어떤 해석상의 오류라든지 고주파수가 표현을 못하는 이런 한계들이 많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동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